구름이란 하늘에 떠다니는 물과 얼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보다시피 그날의 기온, 그 다음에 여러가지 날씨 컨디션에 따라서 보이는 구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이동과학차에서 배운 구름 관찰법을 배워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고 기록을 해가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실험한 구름 발생의 원리를 이해를 해보면 일단 비포 애프터로 구분을 해보면요, 왼쪽이 비포, 오른쪽이 애프터입니다. 물론 워낙 찰나의 순간에 지나간 거라서 정확하게 못 본 친구들도 많을 건데, 이렇게 보면 안쪽이 조금 더 뿌옇게 흐려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기 덩어리는 압축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꽉 눌렀을 때 온도가 올라가고, 팽창하면 넓게 퍼지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똑같은 공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자, 이때 우리가 높은 온도에서, 자, 이렇게 우리가 압축을 쭉 했을 때 이 내부의 온도는 높은 온도라는 거죠. 이 높은 온도에서 막의 뚜껑을 열면서 순간적으로 냉각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차가운 온도로 가는 거죠. 이때 우리가 넣었던 향연기 같은 은결액 주변으로 이런 수증기가 모여서 물방울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방울로 변해서 구름이 됩니다. 온도도 낮아지면서. 물론 우리가 했는 페트병 실험은 워낙 작은 규모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한정적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실험을 할 때 향연기를 넣어줬는데요. 기체로 알코올을 넣어줘도 되고, 은결액은 다양하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하기 쉬운 게 향연기라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었는데요. 실제 구름을 만들 때, 구름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질 때도 불순물을 중심으로 수증기가 은결하여서 물방울을 만듭니다. 공기 중에는 수많은 불순물들이 있는데요. 먼지도 있을 수도 있고, 젖기 쉬운 고체 같은 것들이 많이 떠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주변으로 수증기가 은결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매우 높은 고도에서는 너무 차가우니까 어떻게 되냐? 얼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방울인 구름도 있지만 얼음 알갱이가 되는 구름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빙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얼음 빙자를 쓰겠죠. 그리고 수정 정자를 써서 얼음 수정, 얼음 알갱이를 빙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구름 발생의 원리가 이해가 되나요? 낮은 곳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을 하면 기압이 떨어지고 온도가 낮겠죠. 여기는 위쪽에는. 자, 이렇게 기압이 낮고 온도가 떨어지니까 뜨거운 공기가 이 불순물과 만나서 얼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불순물들과 만나서 은결을 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구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상승 기류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페트병이라는 공간 안을 강하게 온도를 높였다가 온도를 급격하게 낮추는 과정을 통해서 구름 발생을 알아보았습니다.
과학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들을 체크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주변의 기압. 두 번째, 내가 사는 지역의 고도, 높이. 세 번째, 기온. 네 번째, 습도. 이 네 가지 정도를 체크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사진을 찍는 장소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른 바닥인지, 진흙인지, 혹은 비나 눈이 오는지, 그리고 주변에 나무와 풀을 비롯한 식생이 살 수 있는지도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매일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시간에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찍어준다면 과학적인 구름 관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먼저 스마트폰을 켜도록 합시다. 총 3가지 앱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구글 사이언스 저널입니다. 아쉽게도 이거는 12월 달에 서비스가 종료가 되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센서 2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만져보면 되는데 이 구글 사이언스 저널이 아두이노 사이언스 저널로 바뀝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센서들을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험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제목을 써주고 여러분이 관찰이 있다면 관측에 대한 관찰 결과를 그냥 말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센서를 움직이면 되는데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2가지죠. 첫 번째, 기압계입니다. 헥토파스칼 단위로 나오는 기압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를 또 추가하고 싶으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나침반을 추가합니다. 휴대폰을 돌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동서남북 중에 어딘지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학적 관찰을 할 때 한 가지 방향을 정해서 찍어도 되고 아니면 모든 방향을 모두 찍어도 됩니다. 대신 구분은 해줘야겠죠. 굳이 구름이 아니더라도 다른 실험할 때 이 센서들 잘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앱은 바로 이 앱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한 가지, 동서남북을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 낮 12시쯤에 찍으면 태양이 높게 떠 있는 데가 남쪽이니까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설명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눈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아니면 단위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온도는 섭씨도씨 이런 식으로요. 자, 여러분이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 앱스토어에 들어갑니다. 앱의 이름은 기압계 및 고도계 및 온도계인데요. 영어로는 바로미터라고 기압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검색어로 어떤 걸 검색하면 되냐면 고도계를 검색하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고도계를 쳐보면 2번째 나오는 앱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앱을 다운을 받았을 때 실행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둘러보면 되는데요. 크게 밑에 보기가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기압계입니다. 내가 원할 때 마크를 눌러서 서로 기압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산에 갈 때 마크를 입구에서 하고 올라가서 마크하면 2개의 기압이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기압 변화와 그런 관련된 압력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도계입니다. SL은 Sea 레벨을 뜻하는 건데요. 해수면을 0m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있는 지역의 고도가 몇 미터인지, 자기가 사는 곳에 따라서 고도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기압과 고도는 물론 온도와 습도, 바람의 속도, 풍속이라 하죠. 그 다음에 가시거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스마트폰의 앱을 한번 탐구를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주변의 기압을 통해서 내 주변의 공기 덩어리의 압력을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내가 사는 지역의 높이인 고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얼마나 하늘과 가까운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온을 통해서 이 공기 덩어리의 온도, 그리고 구름이 생길지 안 생길지를 알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습도를 통해서 이게 수증기가 많으면 습도가 많다는 거니까 구름이 생길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구름의 종류에 따라서 비나 눈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사는 지역이 식물이 살 정도로 강우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스마트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낮 탐구 첫 번째 시간 구름 탐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른 준비물이 없더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낮에 볼 수 있는 과학 탐구를 선생님이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낮 탐구 두 번째, 총 4가지 소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구름에 이름을 붙인 사람, 그리고 10가지의 대표 운종, 그리고 인공지능 스마트폰을 활용한 구름 탐구법,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구름 탐구 일지를 유용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선생님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